환갑 앞둔 내게 찾아온 배신과 기적 같은 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환갑을 앞두고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순간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올해 58 은주입니다. 결혼 생활 20해. 남편과 함께 정다운 집이라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시집살이 첫날부터 시어머니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새벽 5시에 일어나 장보고 밤 12시까지 설거지하고 친정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 가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어딜 가느냐고 하셔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그저 평범한 아낙네로 살았죠. 큰아이 의대 보내려고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했고 둘째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적금도 다 깼어요. 언젠가는 보답받겠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헛되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버텨왔는데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혼 통보. 여보, 내일 우리 결혼 20주년인데 뭐 특별한 거라도 해볼까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은지야, 우리 이혼하자. 어머,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널 책임질 자신이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당신 정말 미쳤나 봐요. 20해를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 임종도 함께 지키고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당신 속옷까지 챙겨드린 게 이게 당신이 할 말이에요? 야단 법석 떨지 말고 이거나 서명해.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했어. 식당은 내가 가져. 에게 뭐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변호사까지 저 모르게 이런 걸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도장만 찍어. 시간 끌지 말고. 그때 남편이 내민 것은 이미 도장까지 준비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변호사 상담 기록, 재산 정리 내역.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낼 거였으면 왜 20회를 함께 살았을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도 되는 건가?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반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혼자가 된 현실. 이혼 후 첫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58배 혼자서. 애들은 아버지 편만 들고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 반응이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얘야,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엄마 저는 의대 본가 올라가야 해요. 아버지가 학비 대줄 테니까. 엄마 편은 들 수 없어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취업 후원해준다고 하니까 20회 동안 뒷바라지한 자식들마저 저를 버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혼자구나. 새 출발과 운명적 만남. 혼자가 된 지 한 달. 생계를 위해 미향당이라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58배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처음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특히 저보다 어린 주방장이 반말하고 구박할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줌마, 12번 테이블 물 떨어져 가는데 뭐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아줌마라. 나도 예전엔 직원들 거느리고 사장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는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다른 손님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직원들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쓰시고 은주 씨,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집 고등어 조림이 정말 어머니 손맛 같아서 자주 오게 됩니다. 아이고 원장님께서 뭘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존댓말을. 오늘은 전복 갈비찜이 일품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은주 씨가 추천해 주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 따뜻한 관심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거였거든요. 늘 정중하고 따뜻한 말씀. 그분은 유명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원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 식당이 들어선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셨죠. 은주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퇴근 후에 차 한 잔 어떠세요? 할 말씀이 있어서. 저한테요? 아,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충격적인 진실 배신의 깊이. 그런데 원장님과 차를 마시러 가는 길에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남편을 마주친 거예요. 은지야, 잘 됐네. 원장이랑 잘 되어가고 있다며? 계획대로 되고 있어. 뭐라고요? 계획이 뭔 소리예요? 설마. 아이고 답답해라. 그 원장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몇십억이야. 강남의 병원 건물만 해도 100억이 넘는다고. 내가 결혼만 하면 그 절반은 결국 우리 것 아니야. 당신이 나를 돈 때문에 이런 짓을. 그럼 이혼도. 당연하지.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내가 조금만 참고 희생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나이 들어서 재혼할 거 부자랑 하는 게 낫지. 당신 정말 나를 뭘로 봤던 거예요? 돈벌이 기계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사랑이 뭐가 중요해. 돈이 있어야 살지. 원장이 널 좋아한다는 소문 들었어. 빨리 낚아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그 순간 20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혼까지도 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였어요. 초혼이 아니면 원장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혼부터 하자는 게 남편 생각이었던 거죠. 그때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신 원장님이 보였어요. 이분도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불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차가운 계약 결혼과 서먹한 일상. 은주 씨,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상황 말입니다. 아, 원장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5년째 혼자 삽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롭고 쓸쓸해요. 서로 외롭고 힘든 만큼 기대고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원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58배 이혼녀에 가진 것도 없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환갑이 넘었는데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느냐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돈 때문에 시작하는 결혼이라니. 내가 이런 여자였나. 그렇게 저와 원장님의 결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양가 가족도 없이 서먹하게. 처음 며칠은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듯 차갑고 서먹했죠. 원장님은 새벽 6시에 일어나시고 저는 7시에. 아침 식사도 따로 하고 저녁도 따로.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런 인사말 뿐이었어요. 은주 씨, 아침은 드셨어요? 네, 드셨어요.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내 진료 잘 보세요. 정말 서먹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의 작은 배려들이 하나씩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순간들. 결혼한 지 보름째 되던 날. 제가 밤늦게 이혼 서류를 보며 울고 있었어요. 은주 씨, 새벽까지 TV 보시는 소리 들렸어요. 잠 못 이루시나 봐요? 아, 죄송해요. 소음이 볼륨 줄일게요. 아니에요. 저도 잠이 안 와서. 따뜻한 우유 한 잔 타드릴까요? 어머니께서 불면증 있으실 때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주 씨 우시고 계셨죠?
눈이 많이 부어 있어요. 원장님, 저 이런 식으로 결혼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비참한 여자예요. 은주 씨, 제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제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저녁 식탁에서 은주 씨가 만든 된장찌개 맛이 돌아가신 제 어머니와 똑같아요.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많이 그리우시죠?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기암이셨어요. 제가 의사면서도 어머니는 못 구했죠. 그때부터 집이 너무 적막해서 어머니는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된 걸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은주 씨,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외로움 때문에 무례한 제안을. 원장님, 전 남편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음식에 고맙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주 씨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뻐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방식으로 다시 사랑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부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작은 일상들이 소중해졌어요. 은주야, 이제 반말해도 될까? 여보. 응, 내 사랑. 전 남편의 파렴치한 재등장,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결혼 3개월째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집 앞에 나타났어요. 야, 이제 됐어. 원장 재산도 내 명의로 넘어왔다며? 이혼하고 나랑 다시 살자. 계획이 성공했잖아. 당신 아직도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한심해요. 돌아가세요. 한심하긴.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부자 된 줄 알아. 그 돈은 다 내가 기획한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넌 평생 가난하게 살았을 거야. 틀렸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랑 문제예요. 원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과 달라요. 사랑. 58배 무슨 사랑이야. 너도 돈 때문에 결혼한 거 뻔하잖아. 위선 떨지 마. 박 원장 집에서 나와서 위험 있게 여보, 누구세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시면 이웃의 폐가 됩니다. 뭐야, 네가 뭔데? 내 마누라한테. 여보, 이 사람은 제 과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악독하게 야 은지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 영감이 죽으면 재산 다 자식들한테 가는 거야. 넌 늙어서 쫓겨날 거야. 시끄럽게 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조용히 돌아가세요. 좋아. 두고 봐.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그날 저는 정말로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원장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하지만 전 남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 그 따뜻한 결말과 깨달음. 전 남편이 떠난 후 원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걱정되는 게 있지? 여보, 혹시 나중에 제가 짐이 될까봐. 감싸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짐이 되겠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당신이 먼저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기적 같지 않아? 여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상상도 못한 행복이 찾아오기도 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새로운 봄이 올 거예요.